유시간자 TV 오늘 영상은 5급 교과서 한자어 5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비율은 견줄비, 비율률로 둘 이상의 수를 비교하여 나타낼 때 그중 한 개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나타낸 다른 수의 비교값을 뜻합니다. 견줄비를 보겠습니다. 견줄비는 두 사람이 오른쪽을 보고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각굴문과 소전의 모습입니다. 서로 비교하다, 견주다 라는 의미의 글자입니다. 또 친숙하다, 친하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견줄비는 그 자체가 부수인 제부수입니다. 비율률을 보겠습니다. 비율률은 거느릴 소리라고도 하고 장수수라고도 하는데 여러 가지 뜻과 도금을 가지고 있어서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글자입니다. 비율률은 거물현이 3개 모인 밑에 열, 10이 더해진 글자입니다. 거물현은 작을요의 변형인데 작을요는 실사의 반인 작은 실사에서 또 절반인 아랫부분을 줄인 것이 작을요로 작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물현은 이 실타래를 대하나 냇물에 담가 놓은 것으로 염색한 실타래를 씻는 것을 그린 글자입니다. 염색한 실타래를 냇물에 담그면 색깔이 주위로 퍼져 물이 검고 혼탁해지므로 검다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이 거물현이 여러 개 모여서 만들어진 비율률은 동아줄을 그린 것입니다. 동아줄은 배를 묶거나 거대한 물체를 끄는 데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끌다, 가다라는 뜻이 생겼고 이때는 솔로 읽습니다. 통솔 또는 솔선, 수범 등은 이끌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백제시대에 달솔, 은솔, 덕솔 등 솔계열의 벼슬이 있었습니다. 또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나 우두머리라는 의미에서 장수라는 뜻도 생겼습니다. 이때는 수로 읽습니다. 지도자와 우두머리는 타인의 본보기가 되고 모범이 되어야 하며 대중의 표본이 되는 자리이므로 표준이라는 뜻이 생겼고 어떤 표준에 근거해 계산하다라는 의미로 비율이라는 뜻도 생겼습니다. 이때는 비율이나 환율에서처럼 률로 읽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견줄비, 비율률로 둘 이상의 수를 비교하여 나타낼 때 그중 한 개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나타낸 다른 수의 비교값을 뜻합니다. 생태계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생태계는 날생, 모양태, 이어멜개로 일정한 지역의 생물 공동체와 이들이 생명 유지의 근원이 되는 무기적 환경이 서로 복잡한 상호 의존 관계를 유지하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의 체계를 말합니다. 날생을 보겠습니다. 날생은 삐침별과 한일, 흑토가 합쳐진 글자인데요. 삐침별은 생명을 의미하는 부수이고 한일은 흙을 뚫고 나오는 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흑토가 합해져서 날생은 흙에서 생명의 싹이 나오는 것을 형상화한 글자입니다. 나다, 나타, 살다 등의 뜻입니다. 모양태를 보겠습니다. 모양태는 능할 능과 마음심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능할 능은 원래 곰을 그린 글자입니다. 곰은 입이 뾰족하게 튀어나와서 머리가 삼각형 모양으로 생겨서 이 부분이 머리를 그린 것이고 커다란 몸은 6달월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발과 뒷발을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곰은 미련한 것이 아니고 힘도 세고 나무도 잘 타고 헤엄도 잘 치고 영리하기까지 해서 능하다, 할 수 있다, 재능이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곰이라는 글자를 다시 만들어야 했는데 곰의 털에서 고운빛이 광택이 난다고 해서 능할 능에 불화를 더한 곰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능할 능에 마음심이 더해진 모양태는 능히 할 수 있다는 마음은 그 자신감이 모습이나 태도에 나타나게 된다는 의미로 모습, 모양, 태도 등의 뜻입니다. 이어멜개를 보겠습니다. 이어멜개는 삐침별과 실사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그런데 각굴문을 보면 삐침별은 손을 뜻하는 손톱조가 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멜개는 실타래를 묶는 모습 또는 실 끝에 또 다른 실을 이어맨 모양을 그린 글자로서 매다, 잇다, 묶다 등의 뜻입니다. 그래서 생태계는 날생, 모양태, 이어멜개로 일정한 지역의 생물 공동체와 이들의 생명 유지의 근원이 되는 무기적 환경이 서로 복잡한 상호 의존 관계를 유지하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의 체계를 말합니다. 암석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암석은 바위암, 돌석으로 바위라는 뜻입니다.
바위암을 보겠습니다. 바위암은 매산과 어말엄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어말엄은 바위 언덕에서 광석을 캐내는 모습이고 위에 두 네모는 캐낸 광석을 의미합니다. 언덕에서 광석을 캐내는 일은 감히 하기 힘들고 엄하다는 의미입니다. 엄하다, 혹독하다 등의 뜻입니다. 어말엄에 맷산이 더해진 바위암은 광석을 채취하기 위해 부수고 조각낸 바위 덩어리를 말합니다. 바위, 언덕, 벼랑이라는 뜻이며 약자로 매산과 돌석이 합쳐진 바위암이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돌석을 보겠습니다. 돌석은 절벽이나 산기슭을 뜻하는 기슭엄과 돌멩이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산기슭 아래에 있는 바위나 돌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돌과 관련된 글자에 돌석이 들어가고요. 금속을 제외한 광물질에는 모두 돌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암석은 바위암, 돌석으로 바위라는 뜻입니다. 오염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오염은 더러울 오, 물들일 염으로 더러워지는 것을 말하는데 공기나 물, 식료품 따위가 세균, 방사능, 가스 등에 의하여 독성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러울 오를 보겠습니다. 더러울 오는 물수와 어조사 우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어조사 우는 약자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방패간과 비슷합니다. 어조사 우는 획의 아래 삐침이 있는 것이 방패간과는 다릅니다. 어조사 우는 나무에 못이 박히는 모습인데 잘못 박혀 이질러진 모습입니다. 후에 무엇에서, 부터, 까지, 에게 등의 뜻을 나타내는 어조사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질러지다 라는 의미의 어조사 우와 물수가 합해진 더러울 오는 깨끗한 물이 더러워지는 것을 의미하여서 더럽다, 오염되다, 추하다, 나쁘다 등의 뜻입니다. 물들일 염을 보겠습니다. 물들일 염은 물수와 아홉구, 나무 목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나무에서 추출한 염료에 여러 번 담가 염색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들이다, 염색하다, 적시다, 전염되다 등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염은 더러울 오, 물들일 염으로 더러워지는 것을 말하는데 공기나 물, 식료품 따위가 세균, 방사능, 가스 등에 의하여 독성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5급 교과서 한자어 5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비율은 견줄비, 비율율로 둘 이상의 수를 비교하여 나타낼 때 그중 한 개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나타낸 다른 수의 비교값을 뜻합니다. 생태계는 날생, 모양태, 이어멜 개로 일정한 지역의 생물 공동체와 이들의 생명 유지의 근원이 되는 무기적 환경이 서로 복잡한 상호 의존 관계를 유지하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의 체계를 말합니다. 암석은 바위암, 돌석으로 바위라는 뜻입니다. 오염은 더러울 오, 물들일 염으로 더러워지는 것을 말하는데 공기나 물, 식료품 따위가 세균, 방사능, 가스 등에 의하여 독성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5급 교과서 한자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